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요즘 인스타나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같은 SNS 안 하시는 분들 잘 없잖아요.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분들도 자기 생각이나 일상생활을 사진과 함께 올리고 주위 사람들과 이제 소통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제 회생파산하는 분들한테는 인스타, 페이스북에 무심코 올린 사진이나 글이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평범하게 올린 사진글을 가지고 채권자가 나를 공격하는 무기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회생파산하시는 분들이 SNS를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나는 SNS 이런 거 안 하니까 상관없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누구나가 다 쓰고 있는 이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도 오늘 말씀드리는 그 SNS와 똑같이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인스타, 페이스북 같은 거 안 하시는 분들도 다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SNS를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은 회생파산을 신청하기 전부터 인스타나 페이스북 또는 카톡 프로필 같은데 일상글, 사진 같은 거를 제법 많이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시물들 중에는 채권자들, 특히 이제 개인 채권자들이 보고 오해를 하거나 문제를 삼을 만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회생파산이라는 거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신청을 하는 건데 돈을 못 받은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는 신청하는 우리가 좋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물건 사거나 어디 여행 갔는데 사진을 올리고 글 올리는 걸 보면은 실제로는 혹시 돈 빼돌려 놓고 겉으로만 힘들다고 하면서 이거 신청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올린 내용들 중에서 이런 오해될 만한 게 있다면 비공개로 이제 돌리거나 아니면은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게 낫습니다. 굳이 이런 걸 남겨놔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회생파산 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글들이나 사진 같은 게 있다면 과거 글이라 하더라도 비공개로 돌리고 친한 지인들만 볼 수 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있던 게시물들도 오해를 살 만한 것들은 다 정리를 하거나 비공개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사건 진행하는 도중에 새로 글을 올리는 거는 괜찮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건 진행하는 동안에는 SNS를 그냥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본인의 일상, 아기랑 가족들 이야기, 여행 간 거, 식당에서 밥 먹고 물건 산 거 이런 것들을 채권자가 다 문제 삼을 수가 있어요. 과거 거는 그나마 신청하기 전에 일들이니까 어느 정도 변명이 되는데 회생파산 신청을 해놓고도 이런 글이나 사진이 올라오면 채권자들이, 특히 개인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개인 채권자들은 그런 게시물들을 캡처를 해서 이의를 신청할 때 법원에 다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판사님한테 우리가 실제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재산을 다 빼돌리고 지금도 호화롭게 산다는 식으로 이의를 해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아주 강한 의심을 들게 하는 내용이거든요. 회생 같은 경우는 최저생계비만큼의 돈으로, 그리고 또 파산은 그 이하의 돈으로 생활을 하는 건데 비싼 음식을 먹고 좋은 물건을 사고 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본 판사님조차도 이게 진짜 혹시 다른 데 재산 빼돌리고 고의로 파산 회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우리 사건을 깐깐하고 엄격하게 보시게 되고 조금이라도 이제 꼬투리 잡힐 만한 내용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변제금을 올리라고 하거나 아니면 재산을 환가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생파산 진행 중에는 아예 SNS는 안 한다 라고 마음먹는 게 속 편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럼 또 어떻게 되느냐? 사실 회생파산 한다고 해도 남들처럼 똑같이 밥 먹고 물건 사고 여행 갈 수 있어요. 그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이의 신청 같은 경우는 내가 진짜로 재산을 빼돌렸거나 사치로운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은 감정적인 공격들이거든요. 실제로 채권자들도 SNS에 올라온 우리 일상을 아주 과장되게 부풀려서 감정적으로 이의 신청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침착하게 성실히 답변을 하면서 방어를 하면은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부터 이런 게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이의가 들어온다면 제대로 답변을 해서 막아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판사님은 기본적으로 채권자한테 빚을 못 갚는 거에 대해서 채무자가 조금이라도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기를 좀 바라세요. 그러니까 답변을 할 때도 너무 뻔뻔하게 막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 채권자한테 빚을 갚지 못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답변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생파산을 통해서 빚을 탕감받는 거는 나라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빌려준 돈을 다 못 받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냥 생돈을 떼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오늘 말씀드린 SNS에 올린 글이나 사진으로 채권자한테 불필요한 감정적 자극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